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9일 수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고령화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사회가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삶의 시간은 늘어나고 있지만 삶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명은 늘고 수입은 충분치 않게 되자 은퇴를 하고도 일하는 고령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에서 69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2017년 42.2%에서 지난해 55.1%로 불과 3년 만에 12.9%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일을 하고 싶다는 65세 이상 노인은 9.4%에서 68.4%로 폭증했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는 73.9%가 생계비 마련을 꼽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힘든 몸을 이끌고 끝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원경 KB 골든라이프 연구센터 부장은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노후 준비도 늦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자산이 크게 부족하다며 그나마 쓸만한 자산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밖에 없어 이를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고령층에 대한 질병이 만연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장수를 축복이 아니라 고통으로 바꿔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 항목과 개인이 따로 돈을 내야 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나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 항목의 상당 부분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됐지만 2019년 말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에 그칩니다. 이는 진료비 중 35%가량을 여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가 1인당 생애 총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국민 한 사람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출하는 총 의료비 중 55%를 65세 이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81.9세까지 지출하는 의료비는 약 1억 4,56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대 여명과 건강 수명 차이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기대 여명은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명을 말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2년만 해도 기대 여명은 81.4세, 건강 수명은 73세로 격차는 8.4세였습니다. 반면 2018년에는 각각 82.7세와 64.4세로 차이가 18.3년으로 늘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회계 스캔들로 비화한 사모펀드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주식 풋옵션 분쟁 이면에는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윤리성이 일감을 주는 사모펀드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삼덕 회계법인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사모펀드와 회계법인의 부적절한 커넥션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삼덕 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인 A씨는 2018년 11월 26일 어펄마 캐피탈의 B상무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는 어펄마가 보유 중인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하고 당초 안진 측의 행사가격 평가를 맡겼으나 최종 보고서를 낼 수 없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4회 뒤인 29일까지 보고서를 신 회장에게 보내야 하니 안진 보고서 초안과 자료를 가져다가 삼덕 명의로 보고서를 발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승낙하자 안진이 작성한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했고 A씨는 해당 자료에다 표지와 서문만 바꾼 최종 보고서를 삼덕 명의로 완성해 29일 오후 4시에 B씨에게 다시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진 측 초안에 있던 사소한 오류조차 수정되지 않고 당기는 등 베껴 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는 약 5시간 뒤 이 보고서를 신 회장 측에 풋옵션 행사가격 제시용으로 공식 제출했습니다. 어펄마가 이토록 무리한 일을 벌인 데는 어펄마가 신 회장의 친인척 지분을 2007년 인수할 때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풋옵션 행사가 이루어지면 어펄마와 신 회장 측이 각각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선임한 뒤 해당 회계법인이 행사일로부터 15일 안에 주식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펄마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안진을 평가기관으로 선임했지만 앞서 어피너티 의뢰를 받아 동일한 용역을 수행 중이던 안진 측이 제출기한을 단 3일 앞둔 시점에서 어피너티와 어펄마가 동일 회계법인을 선임한 데 대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신 회장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이 막판에 무산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신 회장이 이를 문제 삼지 않을 리 없다는 것을 안진이나 어펄마 측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 어펄마가 아니라 삼덕이었습니다.
앞서 검찰이 5대 초 안진과 어피노티 사건에 대해 양측 관계자들을 모두 기소한 것과도 다른 결과입니다. 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어피너티의 청탁을 받고 가능한 한 어피너티 측에 유리한 방법으로 행사 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역비 외에 향후 제기될 소송 등 법률 비용을 어피너티 측이 모두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안진과 어피너티가 풋옵션 행사 가격 산정 과정에서 서로 공모하고 그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등 공인회계사법상 허위 보고 및 부정 청탁 혐의가 모두 성립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반면 오펠마와 삼덕은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단 공인회계사의 허위 보고 혐의만 적용해 오펠마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삼덕 회계법인 사건에 대해 한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는 최근 감사인 지정제 부활 등으로 대기업을 상대로는 독립성 및 공정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됐지만 사모펀드 앞에서는 여전히 고양이 앞에 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는 3일, 삼성 KPMG, 딜로이트 안진, EY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조차 사모펀드가 주관하는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대 인수합병 거래에 자문이라도 맡으려면 철저하게 의리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시한이 너무 촉박했다면 삼덕이 용역을 수주할 수 없다고 거절했어야 맞다며, 심지어 경쟁사가 만든 보고서 초안을 고스란히 자기가 쓴 것처럼 꾸며 회사 명의로 발행한 것은 누가 봐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메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